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성과 문화를 강의하고 있는 배정원 교수입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섹스를 안 하는 나라, 그리고 또 섹스뿐만 아니라 본능적인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억압하는 나라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섹스를 굉장히 자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섹스를 정말 전혀 안 하고 있어서 평균을 내면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이상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섹스리스라고 하면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가 월 1회 미만으로 섹스를 하는 일이 2년 정도 지속이 됐다 그러면 섹스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섹스리스의 원뜻은 그렇게 횟수나 기간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섹스리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021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생활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서울에 사는 성인들이 1년 동안 한 번도 섹스를 안 한 사람들이 36%였다고 합니다. 그 10명 중에 4명 정도는 파트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섹스를 안 한다는 거죠. 1년 동안 섹스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섹스리스가 아니라 섹스오프거든요. 그 중에서도 20대와 60대 여자들이 섹스 오프인 경우가 43%였다고 그래요. 2021년이면 한창 코로나였던 시대이기 때문에 20대인 경우에는 만날 기회가 없으니 섹스할 기회도 없다라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60대나 40대나 이런 사람들이 섹스 오프라는 건 부부간에 섹스를 안 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시사해 주는 거거든요. 섹스가 성적인 긴장을 풀어주고 또 부부나 커플 간의 친밀감이나 결속감을 굉장히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섹스가 없어지면 굉장히 서먹서먹해집니다.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좀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관계적으로도 좋지 않고 또 육체적으로도 남자들에게는 테스토스테론도 좀 덜 나오게 되고 사정을 많이 안 하니까 전립선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중년을 넘었으면 여자들은 질협착, 질건조가 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섹스리스가 가져오는 그 문제점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 정서적인 거, 그리고 관계적인 것에 전부 문제를 가져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섹스리스는 아무래도 귀찮음에 좀 원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는 게 많아졌다라는 것도 이유겠죠. 그래서 부부가 만나도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잘 때까지 각자 따로 유튜브를 본다든지 다른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잠만 같이 자고 또 출근하고 약간의 경제 공동체 같은,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교류나 또 육체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음소리를 낸다든지 섹스할 때 다른 식구들한테 들릴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억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초저녁부터 일찍 자는 것이 아니라 12시에 잘 자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늦게 다니는 그런 생활 양식이 우리에게 점점 섹스를 뺏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벌이를 하거나 그럴 때 사회에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집에 돌아와서는 정말 섹스할 기운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포르노를 많이 본 사람들은 평범한 어떤 그 일상 속에서 성관계를 할 때 자극을 받지 못해서 발기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섹스리스의 원인은 우리의 어떤 생활이나 혹은 피곤함에 대한 문제나 부부 관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섹스를 하면 일단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해져요. 포장하지 않고 나의 밑바닥, 이거는 저급하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어떤 원천, 근원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기 때문에 확 신뢰감이 생겨서 그런지 우리는 섹스를 하고 나면 굉장히 친해진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쁘다고 말하고 애무하고 키스하고 쓰다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죠.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노인의 경우에도 갑자기 사랑을 하고 섹스를 하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감기 같은 거 잘 안 앓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심장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섹스를 하는 사람들은 심장의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에스트로겐 분비를 도와줘서 골 밀도가 굉장히 촘촘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 진통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섹스하고 나면 이렇게 막 좀 찌부둥했던 그런 몸들이 좀 회복되는 느낌도 들고, 두통이나 편두통, 생리통, 요통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섹스를 규칙적으로 하면요, 아무래도 수명도 길어진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섹스를 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무려 10.8년 정도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 섹스를 회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섹스리스로 상담하는 부부들이 오면 실크슬립 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크슬립은 내가 입으면 되게 섹시해 보이고, 파트너도 내가 실크 잠옷을 입고 있는 게 굉장히 섹시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섹스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면 바지를 입는 것을 신호로 보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바지를 입으면 나는 지금 월경 중이니까 지금은 섹스를 못해요. 나는 오늘 섹스하기에는 너무 피곤해요. 라든지 이런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수면 잠옷을 입으면 좋을 것 같고, 평소에는 가장 덜 입는 수준으로 입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섹스를 좀 하려면 일단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약간 피곤하고 이러면 섹스하고 푹 쉬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섹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더 왜 칭찬해주고 돌보는 그런 움직임을 하는 것이 여자로 하여금 성욕이 생기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거지하거나 쓰레기를 버려주는 남편은 섹시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섹스하고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일상생활에서 나를 돌봐주고 나를 굉장히 아껴주고 내가 좀 피곤하지 않게 굉장히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이를 이미 하고 있는, 애정 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라든지 혹은 뭐 아이를 돌본다든지 혹은 식사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담하기보다는 같이 하는 데서 섹스를 시작하기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대화도 좀 나누시는 게 좋죠. 그렇다고 또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또 섹스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전할 때 옆에 타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있잖아, 우리가 좀 횟수가 좀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아? 우리 안 한 지 얼마나 됐지? 집에서 영 기분이 안 나면 우리 여행을 좀 가는 건 어떨까? 이런 식의 그 성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얼굴 보고 하면 조금 민망하니까 서로 앞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적인 매력을 좀 갖춰야 되겠죠. 부부지만 같이 살다 보면 남매처럼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고, 또 이렇게 익숙해지게 되면 사실 성욕이 안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여성적으로 혹은 남성적으로 보여야 될 파트너는 바로 내 배우자입니다. 이성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섹스를 거절할 때는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좋고요. 대안을 좀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멋있게 하자.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번 토요일은 러브호텔에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 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일에 대한 거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덜 상처받을 것 같아요. 이 뭐 섹스가 없어도 돼, 우리는 뭐 평소에 대화가 많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대화들이요,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비즈니스 대화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진정한 대화란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이고, 부부라 하면 섹스라는 소통을 통해서 친밀감과 결속감을 쌓아가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잔잔한 로맨틱한 그런 요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귀갓길에 장미꽃 한 송이 사온다든지, 아내가 좋아하는 군밤을 품고 뛰어온다든지, 또 좀 지루해진 중년 같은 경우는 첫 데이트를 했던 그런 레스토랑에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잔잔한 로맨스들이 많을 때 권태기나 혹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로맨틱했던 기억들을 꺼내면서 그 시기를,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섹스라는 건 누가 누구한테 해주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노력하는 그런 섹스가 되면 좋겠습니다.